편의점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금강가의 한적한 마을인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총소리가 잇따라 울렸습니다. 50살 강모 씨가 총을 쏜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3명은 강 씨의 옛 동거녀 48살 김모 씨의 가족으로 김 씨의 아버지 74살 김모 씨와 오빠 50살 김모 씨, 그리고 현재 동거남인 52살 송모 씨입니다. 송 씨를 살해한 강 씨는 옛 동거녀와 지분 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편의점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도주한 강 씨는 사건 현장에서 차로 4km 떨어진 이곳 금강변에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년 넘게 동거했던 강 씨와 김 여인의 애정관계가 틀어지고 편의점 투자 지분에 대한 갈등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정 문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재산, 지분 이런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거녀인 김 씨는 모임 때문에 경기도 평택에 머물고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엽총은 강 씨가 공주 신관지구대에 이틀 전에 보관해둔 것으로 오늘 오전 6시 반쯤 적법하게 반출했으며 지난해 7월 수원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강 씨는 범행 대상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총을 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근 시간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10분, 강 씨의 전 동거녀인 김모 씨 오빠 집 앞에서 첫 엽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승용차에 오르던 김 씨 오빠가 총을 맞은 겁니다. 강 씨는 이어 50m가량 떨어진 김 씨 아버지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있던 아버지 74살 김 씨도 쐈습니다. 그 뒤 2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에 들어가 현재 동거남인 52살 송 씨까지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빵빵 이렇게 할 때는 총소리가 좀 떨어져서 났습니다. 편의점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른 강 씨는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불 나고 저 아래 가서 누가 죽었다고 소리 지르길래 가봤더니 두 분이 돌아가신 거 보고 세 번째는 여기 119 소방대에서 와서 사람들 여기 아니도 죽었다고 해서 그때는 본 거예요. 불안할 때 오시고 불나고 충분히 다 옆집 사람들 죽고 그랬으니까 놀라는 거지 뭐 다. 강 씨가 마을을 활보하며 엽총을 난사하고 불을 지른 1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한적한 시골 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사냥할 때 쓰는 엽총이었습니다. 민간이 가진 이런 총기가 무려 16만 정이 넘습니다. 총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홍 기자.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국으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총기 관련 사고가 많았죠. 네.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도심 총격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총격전이었는데요.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포위되자 엽총을 쏜 겁니다. 같은 해 경기도 화성에서도 63살 이모 씨가 사격장에서 몰래 빼낸 엽총으로 내연녀를 쏴 숨지게 했는데요. 엽총은 본래 사냥에 쓰이지만 위력이 세서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수렴용 탄환보다 위력의 절반 정도 약한 경기용 탄환으로 엽총의 위력을 알아봤는데요. 10여 미터 거리에서 사격을 하자 맥주 수령이 산산조각나고 알루미늄 음료 스캔도 쉽게 찢어집니다. 두께 3cm 정도의 나무 손판도 가볍게 뚫을 정도인데요. 이 총기 전문가들은 특히 엽총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들어보시죠. 엽총은 공기총과 달리 화약 힘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반발력이 강합니다. 자, 이런 총기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민간의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모두 16만여 정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인명살상 위험이 큰 일부 총기류는 이 개인이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렵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문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이 포획 허가증만 내면 맡겨둔 총기를 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총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해 내부 지침을 통해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이 전과가 없더라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되거나 이웃과 폭행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총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뛰어 왔더라고 하면 양말 안 하시죠? 물어보는데 안 한다고 하죠. 하는 사람이라도. 네, 지난 2년간 모두 25건의 그 총기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우리나라도 이미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가 많았군요. 자, 홍성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른바 살인진드기 공포